2011년 3월 11일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검은색의 쓰나미가 무서운 속도로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일본 도호쿠 지방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하지만 재앙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안 부근에 위치해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되고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일제히 원전 축소 또는 폐지 정책을 내놨다. 그로부터 1년 후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원전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지금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특히 전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석 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신재생인데, 화석 에너지는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원자력하고 신재생인데, 신재생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개발 속도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다시 이제 원자력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절실한 지금, 세계는 왜 또다시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일본. 2012년 8월부터 일부 가동 중이다. 미국 역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여전히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며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외 브릭스 국가들 역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경제 개발을 위해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선구자 영국.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건설한 이후 영국은 지속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 영국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원자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의 다양한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 1956년 이후 영국은 원자력 르네상스의 최전선에 있었다. Well, we've had a nuclear industry for a very large number of years. We built the first civil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and that was way back in 1956. It was opened by the Queen, and since then we've had three gener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in the UK, starting with the Magnot stations in the 50s. We've had a long nuclear tradition in the UK over 40 years, and it's one that we're going to continue into the future. 화력과 조력, 원자력 발전 등 저탄소 기술 분야를 선도하며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 영국. 그 원동력은 바로 까다로운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면서 원전의 전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철저한 안전의식이다. I think if any nuclear industry is going to succeed, then it needs to have the confidence of the public that it applies the absolutely highest safety standards to its power stations. And I think in the UK we have a very strong record in the safety area. We've got a very efficient and totally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 that looks at what we're doing at our power stations, and if they have any concerns at all about safety, they have the power to ask for the power stations to be switched off. 2012년 2월 40년의 수명을 다한 올드베리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영국에는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지방을 포함해 총 8곳에서 1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 발전소들은 영국의 총 전기 소비량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후 원전으로 2023년까지 한 기를 제외한 7곳의 원전이 모두 폐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영국은 지난 2010년 8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확정했다. 이처럼 영국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정책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영국 동부 서포크주 바닷가에 위치한 사이즈웰 B 원자력 발전소. 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영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전이다.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는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이들에게서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소로 수학여행을 갈 만큼 원전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 We were taught about it at school. Yeah. But don't really know much about it. It's like you don't worry. I mean, you're worried. No, not really, no. No. Why not? It's safe as anything, isn't it? Safe as any power station. 그렇다면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사이즈웰비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피크힐 농장. 이 피크힐 농장에 사는 가족들은 농장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가축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원전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 가족에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You've got to have electricity, and how else is it going to be generated? Because coal was the thing, but now it's a dirty word is coal. They've closed all the coal mines, and unless they reopen the coal mines, they can't do it. And they have all these gas-powered power stations. Right next to the power station. So, and I was brought up living 4 or 5 miles away from a nuclear power station. I think the foods and the beef and the vegetables you get from here are as good as they taste. So I don't think it's affected it, and you know, I think it's okay. 영국의 꾸준한 원전 정책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 없는 시민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0년 현재 영국의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은 천연가스가 42%로 가장 많고 석유가 약 31%, 원자력이 8%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한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꾸준히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이처럼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영국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다. 2008년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통합한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원전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수당의 팀여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해당 마을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It's interesting there that even people who might initially have bee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Sizewell, once they've seen it operating, they have changed their mind and they are now supportive. And I know that most people in that area are very keen to see a new nuclear power station built there. They know that if that happens, there'll be other investment made in the local community. The transport system will be improved. There'll be more jobs available. So nuclear power is seen by many people as an advantage for a local community and not a disadvantage. 하지만 원전을 8개나 새로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든다. 영국 정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The government is prepared to guarantee the price for the electricity which a new nuclear power station would produce, so that the investment, which is very large, so it runs into probably maybe $10 billion, £7 billion,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can be paid for by a private investor who will have the confidence that they will be able to sell the electricity that once the power station is built at a guaranteed price. That should make it possible for an investor to pay for these very substantial construction costs. 이처럼 에너지 안보와 저탄소 경제라는 영국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는 원자력 발전이 자리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는 과연 어떤 것일까? 2008년에 세워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과 천연가스다. 그 다음이 원자력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 축소와 함께 얘기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아직은 대규모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그간 정부나 기업들은 많은 노력과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공급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셰일가스는 어떨까? 셰일가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하지만 정작 셰일가스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과 같이 셰일가스를 직접 개발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싸지만 액화와 수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비싸진다는 얘기다. 미국은 생산한 가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액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먼 거리를 수송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재기화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발전소 도착 가격으로 보면 그 석탄의 한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기저 발전으로 사용하기는 거의 현재 경제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어떤가? 원자력 에너지란 우라늄으로부터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에너지다.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돼 있고 수송과 비축이 용이하다. 에너지 밀도 또한 높아 경제적이다. 우라늄 1g은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 또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이 킬로와트당 40원 수준으로 가장 싸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 같이 북으로 또 남쪽은 바다로 그래서 전력 공급을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한 번 타면은 3년 이상 그 에너지를 내는 원자력 에너지가 에너지 시큐리티, 안전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도 분명히 한계는 있다. 바로 안전성이다. 만약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어떨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독일로 향했다.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드레스덴. 이곳에는 독일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이 자리해 있다. 수소 및 핵에너지 기술센터의 안토니오 허타도 교수는 최근 새로운 원자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전력이 끊기면서 냉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폭발한 것이었다.
안토니오 교수가 개발한 원자로는 냉각 시스템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륨을 사용하고 원자로는 금속 대신 세라믹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다. Das ist ein Reaktorkonzept, was nicht Wasser verwendet als Kühlmittel, sondern ein Gas. Es sind gasgekühlte Kernreaktoren, die Helium verwenden. Und die Konstruktion, die Geometrie des Reaktors ist eine ganz, ganz schlanke Geometrie, also ein großes Oberflächen-zu-Volumen-Verhältnis. Das bedeutet, dass wenn es zu einem Ausfall der Kühlung kommt, dass die Wärme, die dann produziert wird im System, dann über eine sehr große Oberfläche abgeführt werden kann. Darüber hinaus ist es wichtig bei diesem Konzept, dass keramische, also nicht metallische, sondern keramische Materialien wie Graphit zum Einsatz kommen. 또 연료에 흑연 물질을 입혀 사용하면 냉각수가 떨어져도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핵 반응로다. 이처럼 독일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 대국이다. 그런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Also schade, dass diese Entscheidung so gekommen ist, weil wir in Deutschland eine sehr prosperative Entwicklung vollzogen haben in den letzten 20, 30 Jahren. Und die Grundlage dafür war ein gut ausgewogener Energiemix, also bestehend aus fossilen, nuklearen und auch regenerativen Energieträgern. Und die Energieträger, gerade die regenerativen, sind weiter zu entwickeln. Aber in Deutschland dann diese Entscheidung von heute auf morgen und ohne dass man diesen Reaktorunfall in Fukushima untersucht und analysiert hatte, diese Entscheidungen zu treffen, finde ich ein wenig schade. 모든 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수립돼야 한다. 에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은 자국의 부존자원 상황과 유럽 국가라는 특성에 맞는 에너지 믹스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독일을 쫓을 수는 없다. 독일에서 원전 폐지는 뭐 효과가 그냥 미미한 거고요. 우리는 발전 비용이 한 90% 차지하는데 만일에 원전이 뭐 일부 가동 내지는 또는 뭐 전체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최소한 20% 올렸을 때 이 국민들이나 어떤 반응이나 산업계의 어떤 반대 이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뭐 독일이 하니까 우리는 왜 못하냐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섬나라인 영국의 경우 해외에서 전력을 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의 감소로 인한 대비책으로 원전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세계적인 에너지 경제학자이자 옥스퍼드대 에너지 연구원 알솝 원장. 그는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Almost all for this, that without looking forward, that without nuclear power, or even if you were to cut nuclear power, it's very, very difficult to see how the sums add up, particularly if you think about climate change. I mean, there's an obvious alternative to nuclear, which is coal. Coal in China, coal in India, now coal in Europe. That would solve our energy problems. There's lots of coal in all parts of the world, but it would mean that it was very, very difficult to meet climate change objectives. 따라서 한국은 원전 축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이제 국가의 최대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그 전력 요금이 낮아서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은 그 2차 에너지이지만 휘발유, 등유, 가스 등과 같은 다른 1차 에너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전력으로 대체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고 타에너지 가격과 상대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다. 원자력 선진국 영국처럼 국민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여전히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중에서 특히 전기가 예비율을 22%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비율 2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뭐 발전소를 빨리빨리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드려야 됩니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짓진 않고서 왜 부족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고요.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마 성원하고 또 협조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전력 사용량은 늘어만 가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오는 8월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자력의 비중은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에너지의 경제성, 안정적인 그 전력 공급의 그 에너지 시큐리티, 또 친환경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적어도 40% 수준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그것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해법이다.